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시사야를 책임지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 부산 두 곳에서 시장을 뽑습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르고 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월요일 날 부산을 내려가서 뉴 부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할 거구나. 다 전폭적으로 매달릴 거구나. 근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한일 해저 터널 논란이 딱 나왔어요. 네. 이것 좀 짚어주세요. 뭐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제가 앞으로 계속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 터널 안을 꺼냈어요. 네. 근데 사실 예상을 잘 못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슈를 민주당이 먼저 선점한 거죠. 네. 그리고 부산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까지 와가지고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네. 특별법 통과시키는데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 후보직 그만두겠다. 조건부 사태까지 걸었잖아요. 예. 근데 그만두겠다의 방점이 찍힌 건 아니고요. 예, 나 예. 계속 하고 싶으니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의미이긴 했는데 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려갔으니까 뭔가 큰 안이 나오겠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일 해저 터널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마 그런 분위기나 여론을 한번 좀 반전시켜 보겠다. 네. 이런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주도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하나를 더 얹었는데 그게 한일 해저 터널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친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는 논란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하면 친일 프레임을 만약에 한일 해저 터널 문제에 제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과거사 해결 그리고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한일 간에 뭔가 협의하는 것 네. 이것도 친일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모든 걸 친일의 어떤 선악 구분으로 네.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네. 뭐 정청래 의원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일제의 조선 침략 명분도 정한론이었다. 해저 터널도 일본의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될 뿐이다. 뭐 이런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본 통일이라고 하는 이낙연 대표 말은 조금 좀 얘기 톤이 다른데요. 네. 어제 교수단체 연설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 될 거냐, 경유지가 될 거냐의 선택이다. 오히려 일본 쪽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효성의 측면을 이제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일본 반응도 별로고, 네. 그리고 부산이 정말 그 큰 수혜를 입을 것이냐 한일 해저 터널을 뚫었을 때 네.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이슈 선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얹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반응을 보고선. 일단 그 한일 뭐 친일 프레임을 지금 민당 쪽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사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박이요? 예, 왜냐하면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오부치 총리하고 네. 우리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일 관계가 좀 많이 바뀐 상황이 됐죠. 상당히 예. 많이 바뀌었고 예, 굉장히 예. 좋았던 아마 일본에 있는 외교관도 그렇게 얘기하라는데 한일 관계가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김 전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이 되니까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 때 네. 취임식을 열었는데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왔었어요. 네. 그때도 한일 관계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 해저 터널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친일 프레임은 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두 정권에서만 이 얘기가 언급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거는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봐야 돼요. 예. 한일 정상회담을 그때도 가졌는데 가이우 도시키 일본 총리에게 해저 터널 건설을 아예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도시키 총리가 나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한일 해저 터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 제가 친일 프레임 별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처음 한일 터널이 얘기가 나왔어요. 해저 한일 터널을 만들겠다는 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다고요? 예, 1935년부터 시작된 그때 구상인데요. 기술력으로도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거 가능해요. 어. 네.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뚫어놓은 터널들이 일본 내부에도 남아 있고요. 예. 통영에 가면은 물론 그 정도 터널은 아니지만 지하로 통영 항 밑을 터널을 뚫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이요? 예. 예. 안 가보셨어요? 예, 저 못 가봤어요. 통영에 계신 분이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영은 앞바다에 있는데 항을 지하로 관통하는 그런 뭐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터널이 있기도 한데요.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저로 터널 연결하는 것은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일제가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을 했었던 건데 이 탄환 열차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일본 도쿄하고 시모노세키, 쓰시마, 부산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철도성이 조선 해협 터널 및 대동아 종단 철도 구상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했었는데요. 네. 일종의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한일 해저 터널을 구상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때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논의가 뭐 백지화되다시피 중단됐다가 1981년 당시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국제과학통일회의라고 하는 걸 열어요. 네. 그때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아놨었는데 그 앞에서 국제 하이웨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제안해요. 이게 뭐냐면 아마 경부고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면은 아시안 하이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해저 터널로 연결하고 경부선을 거쳐서 북한의 경의선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면 일본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하이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계기로 1983년 5월에 홋카이도 대학 사사 야스오라고 하는 명예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한 터널 연구회,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구회가 결성이 돼서 해저 400m까지 탐사용 해저 터널을 뚫기로 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탐사용 터널을 이미 뚫었어요? 예. 한번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를 그 한일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400m를 해저 400m를 뚫어놨어요. 예. 일본 사가형 가라츠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그 가라츠라고 하는 곳에 이 터널이 400m 정도 그 지하로 뚫어놓은 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한일 해저 터널을 한창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찬성하는 사람들을 견학시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었네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연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터널 연구회에서 세계안을 이미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일본 쪽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도 같이 이제 찬성하는 쪽 사람들이 일부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인들이 좀 주축이 돼 있긴 하고요. A안, B안, C안인데요. A안, B안은 거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제가 다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안은 거제시 이룸면에서 일본 쓰시마섬, 그러니까 바다로만 다 뚫으면 어려우니까 쓰시마섬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규슈 앞바다에 아키섬이라고 하는 게 조그마한 섬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섬을 또 경유해요. 경유하고 난 다음에 규슈에 있는 가라스라고 하는 그 곳이 일본의 이제 종착점이자 시작점으로 이렇게 터널이 연결되는 게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9km 길이 정도 되는 거고요. 해저 길이가 145km. 비안은 역시 또 거제도인데 거제 남부를 경유하는 노선인데요. 남부면 다포리에서 일본 쓰시마섬 이번엔 중부를 관통하고 그리고 이키섬, 가라스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총 길이가 217km, 해저 길이가 141km예요. C안이 이게 지금 제일 유력하게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부산 영도에서 일본 쓰시마 북부로 가서 북부에서 쓰시마섬을 아래로 관통해요. 관통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키섬으로 연결하고 가라스로 가는
이런 노선인데 이게 총 길이 231km인데 네. 해저 거리가 짧아요. 128km. 예. 그러니까 육상 노선이 길다는 얘기예요. 쓰시마 섬을 관통하니까. 예. 근데 대신에 최대 수심이 220m로 가장 깊은 이런 노선인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일본은 건설비가 가장 적게 든 A안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제일 짧으니까. C안을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C-1안이 나오는데 도착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라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 후쿠오카 많이 가잖아요. 예. 후쿠오카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총 길이가 222km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수정안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그 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돼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 뭐 공사라든가 뭐 터널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앞서 뭐 경유지 정착지 얘기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노선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터널을 어떤 형태로 뚫을 것인가 이것도 논란거리예요. 예를 들면은 철도 전용 터널로 뚫을 것이냐, 네. 고속열차와 자동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2층으로 뚫을 것이냐, 네. 자동차, 화물차를 그냥 운송만 해주는 특수 고속철도인 카트레인 터널로 할 것이냐. 네. 이 다 형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란 터널 연구회 측이 추산한 공사비가 최소 60조 원, 최대 200조 원이었다고 그래요. 네. 아마 지금은 더 많아질 거예요, 공사비가. 일본 측은 이게 중요한데 공사비를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2대1로 분담하자.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한 60% 조금 넘게 되면 예. 한국이 한 30몇 % 정도 내자. 예. 이런 안을 당시에 제시했다고 하고요. 한국 측은 그러니까 찬성론자들이겠죠, 당시에. 전체 터널 구간 중에 양국 영토의 해양에 걸쳐 있는 구간에 따르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자.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총 길이가 200에서 한 230km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측 거리가 25km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90%는 일본이 되고 우리는 10%만 분담하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현주 의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만약에 200조 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20조 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죠. 네. 10조 원이면은 100조 원이면 10조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과연 일본 측이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터널만 뚫어놓으면 뭐 하겠느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류가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이게 그만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단순히 그냥 부산시장 선거로만 이걸 바라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공사비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선 공약으로 나오거나 한일 정상 간에 합의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도 싶어요. 이게 액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복잡한 사안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 한일 해저 터널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